여러분, 유시야, 뭐야? 이 소리 정말 익숙하죠? 명절만 되면 온 집안이 들썩이게 하는 바로 그 소리. 네, 윷놀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했던 이 놀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재미로 던지던 이 나무 막대기 4개, 여기에 글쎄 우주의 법칙이 담겨 있다면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내 운명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창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윷놀이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학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역학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운명을 점치는 동양 철학의 역학, 이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물리 법칙을 다루는 과학의 역학, 리학이죠. 윷놀이는요, 바로 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신비로운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한번 떠나볼까요? 과학이라는 게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윷을 바라보던 그 시대로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역학, 즉 철학으로서의 역학의 세계입니다. 이때 윷은 그냥 노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읽어내는 신성한 도구 그 자체였죠. 지금처럼 내년 내 운세는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윷놀이는요, 스케일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 사느냐, 굶주리느냐,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거죠. 던지는 윷가락 하나하나에 그해 농사의 명운이 달려 있었다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두 편으로 쫙 나뉩니다. 한쪽은 햇볕 잘 드는 높은 땅의 농부들, 고농팀. 다른 한쪽은 물이 넉넉한 낮은 땅의 농부들, 오농팀. 그렇게 편을 갈라서 윷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팀 쪽 동네가 그해 대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거죠.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신에게 직접 올해 농사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정말 신성한 경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마을 전체의 운명을 걸고 하던 거대한 의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점점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기록들을 좀 보세요. 1800년대쯤 되니까 윷놀이가 이제 마을 농사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개인의 한 해 운세는 어떨지, 새해의 복은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걸 점치는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윷놀이가 그냥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동양 철학의 아주 깊은 곳과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을 이어주는 비밀의 숫자가 있는데 바로 64입니다. 64. 윷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6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윷 한 번 던지면 도, 개, 걸, 윷이나 모 이렇게 4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걸 3번 던지는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딱 64가지 조합이 만들어지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64라는 숫자가 우주의 모든 변화를 64개의 상징으로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끝판왕, 주역의 64괴랑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64가지 결과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도도개가 나왔는데 1800년에는 쥐가 창고에 들어왔다. 완전 길조죠. 근데 딱 50년 뒤에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는 최악의 흉조로 해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불안감, 가치관이 이 점괘 해석에 그대로 녹아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점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철학과 역사의 눈으로 윷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랄까, 좀 신비로운 세계였죠? 좋습니다. 이제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요.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윷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볼 겁니다. 감정은 싹 빼고 아주 차가운 과학의 눈으로 말이죠. 이제 2번째 역학의 세계, 바로 물리학의 시간입니다. 여기선 운명 같은 건 묻지 않아요. 대신 확률을 묻죠.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계상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윷놀이를 보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던지는 저 윷가락, 과연 수학적으로 공평한 도구일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등이 둥그런 전통 가락윷이고요. 오른쪽은 좀 더 동그랗게 만든 바퀴윷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공정한 게임, 그러니까 더 확률이 고르게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같으세요? 자, 결과 공개합니다.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쓰던 전통 윷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거리 나올 확률이 무려 37.5%로 가장 높아요. 반면에 도나 모가 나올 확률은 겨우 6.25%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물리 법칙 때문입니다. 둥근 등보다는 평평한 배가 바닥에 착 붙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거를 노리면서 게임을 했던 게 아닐까요? 심지어 현대과학자들은 이 불공정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하려고 양자와 오차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동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주사위랑 현실의 육가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수백 년 된 우리 전통놀이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최첨단 공학 이론을 쓴다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윷놀이라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한 번은 신비로운 철학의 세계를, 또 한 번은 냉철한 과학의 세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두 가지 풍경을 본 셈이죠. 이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그림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똑같이 역학이라고 부르지만 한자는 전혀 달라요. 하나 역학은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궁금해하는 철학이고요. 다른 하나 역학은 물체가 움직이는 힘을 계산하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관점이 신기하게도 윷놀이라는 딱 한 점에서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두 세계는 결국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 조상님들은 윷을 던져서 운명의 패턴을 읽으려고 했고, 현대 과학자들은 윷을 분석해서 확률의 법칙을 찾아내죠.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던 겁니다. 네, 이제 윷놀이가 예전처럼 보이시나요? 아닐 겁니다. 이건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의 모습을 한 하나의 작은 우주인 셈이죠. 이 작은 윷판 하나에 세상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윷가락 4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둥근 윷판은 저 하늘을 의미하고요. 말이 거쳐가는 29개의 칸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작은 우주 안에서 말을 움직이면서 운명을 묻고 한 해를 살아갈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그 안에 숨겨진 물리적인 질서까지도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는 오늘 윷놀이라는 아주 익숙한 풍경 속에서 철학과 과학이 만나는 정말 거대한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 속에는 또 어떤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